예, 미국 증시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인데요. 뭔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뭐 나름 하락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신용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부터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 저는 쇼크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 반도체의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네, 반도체는 그것 때문에 끝났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죠? 예, 반도체에 대한 또 AI에 대한 시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는 물가가 이제 높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요. 반도체만 빠진 건 아닌데 사실 반도체주가 제일 눈에 띄니까요. 반도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 뉴스 플로어에 네. 쇼크라고 나와서 네. 반도체 주식이 많이 조정받으면 네. 지금은 사시는 구간이라고 뭐 예. 계속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종목을 다 채워가시기보다는 이런 거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남겨두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사시는 구간이 저는 뭐 계속 일괄되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네. 이 향후에 4, 5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CPI 관련돼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지난번에 한번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쇼킹하다고까지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다음 달 정도 3월 정도로 예상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CPI가 나와버리면 사실 오늘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근데 이미 금리 인하가 횟수라든지 금리 인하의 강도가 올해는 좀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상반기 예상치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의 충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뭐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AI 반도체 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에 끝나긴 했지만 봉 자체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끝난 상태의 그런 주도주 중에서 양봉으로 끝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런 흐름으로 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주 매크로한 그런 지금 CPI 같이 사실은 CPI가 제가 어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예. 그만큼 그동안 CPI가 잘 맞아온 상태고 CPI의 어떤 이런 게 컨센이 약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만약에 이 매크로가 꺾였을 때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섹터들의 산업도 꺾이는 것이냐고 봤을 때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제 다시 또 매수에 가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확 부러져 나가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성 속에서 사실 반도체 AI 주식을 산다면 안 사면 뭘 사겠습니까? 그죠? 네. 기본적으로 잔파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동의합니다. 반도체 AI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우리 연휴 사이에 며칠 동안 또 반도체 관련 굵직한 뉴스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꽤 많았습니다. 좀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굵직하게 한 3가지 정도 네. 말씀드리면은 우리 연휴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서 그 TSMC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와 HBM의 이제 강자가 뭉치는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네. 좀 이 시장을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동맹을 결성한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아시겠지만 TSMC는 뭐 독보적으로 지금 예. 어드밴스 패키징 만들면서 지금 이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하고 나가고 있는 회사고 HBM으로 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추후에도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네.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삼성도 HBM을 한다, 마이크론도 HBM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HBM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있는 것은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3죠. 뭐 HBM 그 3 전 단계는 뭐 삼성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TSMC와 하이닉스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서로 이제 뭐 HBM을 뭐 TSMC에 보내주면 TSMC가 이제 그걸 바로 이제 패키징을 만들고 서로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공유도 하면서 계속 독점적으로는 지위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 지난주 목요일이죠.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 이제 너무 비싼 주식이죠. 그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정말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7조거든요.
그 반도체 시총으로 보면은 3위입니다. 3위. 이게 시총 규모로는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 다음으로 반도체 네. 업에서 3위인데 이런 지금 뭐 7천억짜리 회사가 상한가를 가도 무슨 일이야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이 6조짜리가 7조가 되는 이런 흐름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SK 하이닉스 내에서 독점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되는 그런 그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어제는 이제 HPSP도 도움을 받았죠, 어제. 예. 고압 수소 언어링 쪽으로 맞아요. 이쪽은 글로벌 그냥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점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기업들이 이렇게 비싼데도 밸류가 안 나오는데도 지금 사실 저밸류 저 PBR 우리나라 국내 트렌드는 그런 건데 이렇게 비싼 주식들이 지금 이게 20% 30% 가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의 이 뉴스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향후에도 우리가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 또 제우스 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 주셨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팍태워올 때 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특징적인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 언급된 물론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업종을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린 건데 다 이 종목들이 TSMC 향이나 SK 하이닉스 향으로 집중되어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RM이 거의 그 실적 발표하면서 100% 주가 상승. 오늘 뭐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이 오르면 조정을 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조정 많이 받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ARM 같은 경우에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팹립스 전 단계 IP를 만들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그 라이센스 아웃했던 게 제품화가 되면은 로열티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팹립스보다 더 앞단에서 이제는 설계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 그 빅테크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도대체 AI 반도체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나느냐, 돈을 버느냐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지금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뭐 연일 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뭐 신고가 부근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고 있고 그 신고가의 가장 큰 원인이 AI 시장을 선점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줬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아예 전 단계에서 설계를 하는 이런 암까지도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IP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 끝나는 게 분기 실적 이미 수주권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 AI 시장은 한순간에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테마성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리한 산업적으로 가는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 팹립스라든지 그리고 팹립스에서 그 칩을 만들어주는 디자인하우스 같은 회사들 어제 같은 경우는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장중에 상한가도 가긴 했습니다만 그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팹립스와 우리가 이런 암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왜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냐는 가장 큰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물론 NPU, AI 칩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저전력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전력 설계를 통해서 전력의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에 소요되는 이런 전력에 대한 어떤 소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아마 종목들도 같이 좀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는 종목명은 아닙니다. 그 이제 디자인하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 말씀하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샘 올트만이 뭐 엄청난 돈을 지금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긁어 모아서 반도체 라인을 직접 만들겠다, 공장을 설겠다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의미로, 그죠? 이건 뭐 엄청난 뉴스이면서 현실적으로 될까라는 의구심도 좀 갔던데요. 네. 저도 그래서 저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저거 10분의 1만 해도 900 정도 적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두 개를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뉴스로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뉴스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가십거리 뉴스가 아니고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고 물론 이게 펀딩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앞단에서 어떤 AI 반도체, AI 산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밸류체인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장비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샘 올트만이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지금 AI 반도체 단에서 밸류체인에서 독점적인 장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점유율을 100%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또 언급될 수 있는 게 국내 주식에서는 역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HPSP라든지 뭐 파크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계속 거론될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삼성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강도는 좀 약했거든요. 왜냐면 아직 삼성이 제대로 된 HBM을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다시 뭐 그런 리레이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굵직굵직한 이런 연휴 동안에 나왔던 그런 뉴스를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AI 반도체는 허상이 아니고 실체를 가져가는 그런 섹터가 맞는 것이고요.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단에 있는 팹리스와 그 전전단에 있는 IP 기업까지도 실적으로 이미 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그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을 이런 구간에서 계속 좀 사들어가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만이 이제 반도체 제조 동맹을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쉽게 허가 안 해줄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국가 벌써 전략 자산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빼더라도 지금 반도체나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히든밸류 종목은 그 섹터에서 한 종목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GST라는 회사고요. 네. 뭐 영어로 미국 기업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영어로 뭐 어렵긴 하지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특히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반도체 스크러버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만들면서 유해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50%에서 60%가 이 스크러버 쪽에서 발생이 되고, 칠러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 열을 관리해주는 그 장비를 칠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칠러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말 한 12월쯤에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긴 한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내에서 삼성의 전체적인 삼성향이 많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죠? 네. 예. 삼성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올 이 어떤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할 건데, GST의 어떤 점유율이 그 동사 내에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의 점유율인데 25년까지는 한 30%에서 40%까지 지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관측이 예상이 되고요. 칠러 쪽은 지금 좀 이슈가 있습니다. 칠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행식과 전기식이 있는데,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안에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 중에 쿨런트라는 그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 물질로 지정되면서 이 쿨런트를 지금 전 세계에서 80%에서 90%를 만드는 회사가 그 3M입니다. 근데 25년까지 이 쿨런트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GSP는 순행식으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전기식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럼 25년까지 GST 같은 경우에는 전기식으로 만드는 이 칠러가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보시면은 뉴스플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칠러 쪽으로는 지금 TSMC도 지금 아마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를 지금 테스팅을 거치면서 올해 내로는 이제 TSMC 양으로 칠러 수주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좀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행식은 그 어떤 환경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공장을 증설할 때 좀 약간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 칠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화를 가지고 있는 GST 그리고 2년 동안에 계속 이제 퀄 테스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TSMC 향으로나 아니면 마이크론 향으로나 만약에 이 칠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붙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12월에 나왔던 이 보고서에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7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을 상당히 큰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칠러 부분이나 스크러버 부분의 어떤 고객사 점유율 확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사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에 대한 어떤 특화된 어떤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향후엔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액침 냉각이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커지면서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그 전력 소비량 중에서 40%가 이제는 뭐 각종 기계를 돌리는 전력이겠고요. 40에서 50%가 바로 이 열 관리를 해주는 것에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열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팹립스 업체들이 저전력으로 설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침 냉각을 이미 작년 10월에 이 상용화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액침 냉각이라는 게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액침 냉각이 뭐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아예 그냥 서버를 담그는 것이죠. 그러면은 열이 확 줄겠죠. 근데 그것이 물론 유해 물질도 있겠지만 비전동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뭐 액침 냉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생소한 이 전에 작년 10월에 이미 상용화된 상태고 사실 아직 생소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유한타입 보고서에 12월에 나온 보고서에도 액침 냉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GST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흐름 중에 하나죠. 본업은 좋아지는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붙어 있는 상태고 오늘 아마 뉴스플로어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에서도 지금 액침 냉각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제품을 상용하고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조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본업은 좋아지고 액침 냉각에 대한 신규 시장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신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의 주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400억 정도, 한 3,500억 시청이 되네요. 밸류 가격만 좀 짧게 잡아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3만 2천 원 정도로 잡고 좀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그리고 히든 밸류 종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